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종속국 만들기는 이 영상으로 마무리 지을까 하고요. 왜냐면은 결국은 그 빌드가 안 돼요. 그 원래 밝은별님이 알려줬던 빌드는 1.98 동식에서는 막혔고, 근데 또 굴욕주기 전쟁 선포가 또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몇 가지 더 연구를 해봤는데 그것도 안 돼서 계속 시간 낭비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냥 접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그냥 정석적인 방법으로 중국을, 물론 제가 좀 그 뭐지? 그 회차, 제가 지금 조선만 거의 6회차 완료일 거거든요. 할 때 조금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번 편에서 중국을 어떻게 하면은 그 정석적인 방법으로 게임 플레이 했을 때 종속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그냥 요거 조선으로 종속국 만들기는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뭐야, 뭐 터키랑 전쟁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 상태에서 평화협정하고, 지금 보면은 대청 상태가 피복돼 있죠. 대충 피복돼 있고, 이 상태에서 지배국 행대에서 주양도 하나 주면은 이렇게 해서 괴뢰국 만들 수 있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보면은 정확히 1893년도인데,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는 좀 빠르면은 1890년도에 되는 것 같아요. 대청 괴뢰국 만드는 게. 그래서 지금 방법은 딱 이거 봐도 알겠지만 계속 전쟁 선포를 하가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전 게임 1.92랑 그러니까 진짜 많이 했네. 지금 1.9 산가? 온가에서도 깼고 92인가에서도 깼던 것 같은데, 92 아니고 95인가에서부터 깼죠. 95, 96, 97, 98에서 지금 총 한 조선만 6회 깬 것 같은데, 이제 한 번 정도만 더 해보고 안 할 겁니다.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거는 하면 안 되겠어요. 또 제 성격이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가지고 이거를 일 끝나고 계속 잠들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최종적인 상황을 좀 보시면, 그래서 1893년대에서 했는데 어떻게 했냐 보면, 여기서 대청 지금 상태를 보면 위신이 155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그 왜 안 나오지? 원래 위신에 이렇게 하면 저기 나오는데, 미승인국으로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위신에 대한 그 상한치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지금 열강인데 553까지 떨어지면은 강대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위신에 대한 상한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열강되려면 615가 필요하고, 그 인도는 이제 인도 캐나다 이쪽은 사실 그 영국 아래 있어서 못 가는 거라서 위로, 얘네 보면 그쵸, 보면 이제 300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국가들의 위신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기 위한 위신 상한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신 상한치가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 결국은 조금 미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청의 위신은 반대로 깎아야 되는 거죠. 대청 지금 155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올 때까지 계속 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직도 영국이랑 조약을 보면은 동맹은 나중에 갱신하기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경제력도 발달하고 열강이 되고 강대국 되고 열강 되고 하면은 코스트가 낮아져요. 동맹 맺기 위한. 그래서 동맹은 계속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다 빼도 마이너스 26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냥 투자권 하나만 줘도 플러스 14고 뭐 기업 독점을 준다든지. 근데 기업 독점 줄 필요도 없는 게 이쯤 되면은 상품권으로 그 플러스 50 이상 확정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맹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 영국을 계속 끌고 오면 어차피 중국이랑 전쟁에서는 제가 뭐 전열보병 이런 거 일찍 안 가더라도 충분히 계속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북경을 먼저 먹어요. 처음에 북경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성경 먹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근데 이제 처음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북경 먹으면서 땡겨올 수 있을 만큼 땡겨오고, 근데 이제 물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청나라가 물러나는 경우. 그럴 때는 북경 혹은 이제 전쟁 선포한 땅 같은 데다가 무조건 저거 걸어야 돼요. 무조건 그 악명 감세 더 하고 주요 요구로. 그러면은 조금 페널티가 있긴 한데 악명에 대해서. 근데 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돈을 끌어와야, 계속 돈을 끌고 와야 초반에 30K, 60K, 40K, 40K 이렇게 네 번 5년마다 끌고 왔던 것 같거든요. 어차피 5년 지나면은 악명 감세 때문에 대충 한 40에서 50 악명이 감세되고, 그다음 열강이 되면은 전쟁 선포할 때 돈 쭉 당겨오면 거의 딱 맞아요. 마이너스 99까지. 그리고 초반에는 어차피 악명이 낮으니까, 그래서 북경 먹으면서 30K 땡겨오고, 성경 먹으면서 그때 60K인가 땡겨오고. 근데 이제 물러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돈 조금 덜 땡겨 오더라도 주요 요구 걸고 땡겨 오면 되고. 여기는 사실 러시아들이 사온 거라서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악명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돈 땡겨 오고 나서 돈은 이제 딱 땡겨 올 만큼만 악명치가, 그러니까 악명이 100이 넘어가면 배척의 대상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독립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독립시켜야 되는 게 월이거든요. 그 다음에 운남, 그 다음에 만주, 서북, 산서, 호남, 이런 식으로 계속 대만. 그 다음에 이쪽을 다 파고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선포 하다 보면 영국이나 미국이 이쪽 주정복으로 전쟁 선포할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먹으면 이거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조약으로 다시 갖고 오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다 점령을 하고 나면은 대청이 점점 떨어져요. 대청이 위신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특약이 보통 한 10년 동안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한 85년쯤에 특약을 갖고 오면 되고, 사실 특약 갱신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후반에 갈수록. 저도 자원이 많고 대청도 후반 가면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특약 가져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봐봐요. 뭐 대사관 제한도 있고, 자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기업 독점 넘겨줘도 되죠. 지금은 이제 속국이라서 이게 안 되는 건데, 속국이 아닐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특약 갖고 오는 거는 한 85년쯤, 80년대나 85년쯤에서 갖고 오면 되고요. 그래서 좀 돌아가 볼게요. 조금 돌아봐서 제가 좀 세이브를 딴 걸로 덮어 씌워줘서 50년대 이후로는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조금 하다가 결국은 이제 포기했어요, 저거를. 그래서 보면은 50년대 전 것도 있네요. 그래서 한 40년대쯤 가볼까요? 40년대 초반. 지금 이 상태에서 대청 위신 보면 760이나 되죠. 그리고 이 신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주요 생산지로서 위신이고, 육군이랑 육군, 그 다음에 GDP거든요. 그래서 얘를 분할시키면은 결국 GDP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육군이랑 해군 세력 투사도 결국은 그 해안 쪽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해군은 못 만들게 됐고, 육군도 그 결국은
육군을 만들어도 조직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GDP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세력 투사도 떨어지게 되고 주요 생산지로서도 이제 후반부 가면 그 다른 열강들이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저도 이제 많이 만드니까 점점 이게 하나씩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신이 점점 낮춰지고,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그 1.96까지는 계속 그 조약한 비용이 땡겨오는 버그가 있어서 그거 이용해서 파산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1.97부터는 그게 해결되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가장 좀 정석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875년쯤 가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만큼 지금 했고, 지금 대청 위신 보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강대국이 되기 위한 위신 최소 상한치가 거의 이제 300이었어요. 그 80년대 후반, 1893년 이쯤에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다 깎였죠. 이제 미술품, 곡물, 술 이런 것만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육군이랑 이제 세력 국내 총생산이 그래도 아직 높은데 이것도 이제 계속 깎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원래는 영국이나 미국이 점령을 먼저 했는데 제가 조약으로 갖고 온 거예요. 조약으로 갖고 오기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제가 세이브 파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저렇게 이제 위신을 깎아가고, 그 다음에 그 해안선을 다 먹고 최대한 좀 쪼개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86년도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조건 달성이라고 써여 있는 거. 1886년이었죠? 조건 달성이라고 써 있는 거. 볼까요? 지금 위신이 떨어졌죠. 제가 뭘 했냐면 일단은 이 러시아가 중국이랑 지금 육군 세력 투사가 엄청 떨어졌죠. 이게 러시아랑 지금 전쟁한 시점이야. 그래서 지금 이상하다. 러시아가 이쪽도 가져갔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땅 일부를 지금 러시아가 가져갔거든요. 아닌가? 이미 조건이 달성이 됐는데 제가 왜냐면 제가 몽골 이것도 가져갔었는데? 모르겠네. 하여튼 그 전쟁을 하면서 육군 병력이 이제 죽어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전쟁 딴 국가랑 전쟁 중일 때 이제 특약 요건으로 호출하면은 당연히 거절하죠. 그냥 전쟁 아니어도 특약 요건으로 호출하면 거절하거든요. 근데 이상하네. 왜 이러면은 먹을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아마 이거 실패한 상황인 것 같네. 보면은 휴전이니까. 아 그러네. 91년도.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5년 이후에 위신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못 먹었고, 근데 이제 저런 상황이 오죠.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렇게 이제 그 위신 그 강대국을 유지하기 위한 상한은 이제 시점이 지나갈수록 점점 올라가고, 대청은 계속 제가 이제 플레이어가 깎아먹었기 때문에 대청의 위신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루어진 순간에는 위신이 저렇게 확 떨어지기 때문에 특약을 갖고 온 다음에 또 딴 국가랑 전쟁할 때 특약 요건으로 이제 끌고 오는 거, 조건으로 끌고 오는 거를 걸면
조건 91년도니까 언제일까? 그쵸. 지금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마 여기에인가? 아니면 얘 대만인가? 맞네. 대만 합병하는 거 전쟁 거는 거 절대 대청한테 특약을 걸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청 상태가 예, 보이죠? 마이너스 25%. 근데 제가 전쟁 선포를 한 게 아니라 특약을 조건으로 대청을 끌고 오는 거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쟁 선포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외교적으로 손해보는 건 없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합병 전투 걸어서 이제 조건은 다 돼 있죠. 지금 보면은 이제 대만은 뭐 금방 합병하고 지금 얘랑 외교적으로 제가 엮여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92년도니까 92년도 후반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92년도 후반부를 보면 네, 이제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얘가 지금 강대국으로 떨어지는 위신이 됐고 그러면은 1년 뒤에 떨어지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92년도 6월에 저걸 했으니까 세이브 파일 있을지 모르겠네. 93년도 1893년도 6월쯤에 그쵸. 이게 6월 거는 없네요. 이때 한 거 보니까 조금 일정을 지나가 볼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타임 맞춰서 먹기면 돼요. 아닌데?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좀 일찍 먹었나 보네요, 제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제가 일정을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92년도 6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한 6개월도 더 전에 그러니까 한 92년도 한 1월쯤이겠죠? 지금 1월 26일에 지금 합병 전쟁 선포한 거 보니까 지금 보면은 미승인 지역국이 됐죠. 그러면 합병 전쟁을 선포할 수 있고 페널티가 볼까요? 얼마 먹는지? 페널티가 한 50, 그러니까 대청을 미승인 지역국 됐을 때 전 지역을 먹을 때는 한 65 정도의 악명 페널티를 먹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청을 엄청 쪼개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먹었던 페널티가 아마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됐죠? 미승인 지역구 피봉 완전 52 정도 먹네요. 52. 그 다음에 특약 사용까지 포함해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30%. 그 원래는 네 가지 아펜 전쟁 패배, 시장 개방,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정권 교체, 그 다음에 정부 중에 그 과두정이면 지식인이 별로 안 좋아해요. 과두정을. 그래서 과두정으로 가면 지식인이 그 마이너스 10%의 위신을 또 뿌리거든요. 요거요. 사회 비평을 뿌려요. 그러면은 이제 총 마이너스 130% 이용되면 그러면은 지금 5개 항목에 25%씩 걸렸으니까 1년 지나면 55, 25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그렇게 돼도 마이너스 115 상태인데 대청이 그 플러스 효과가 몇 가지가 있어요. 위신에 그 저거 뭔지 모르겠는데 혁저 예신 강나랑 그다음 기술 때문에 플러스 15%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플러스 15%가 들어가도 마이너스 150, 13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1년 지나면 마이너스 상쇄 효과 하면은 마이너스 몇이야? 105에서 15% 빼는 마이너스 한 90% 되겠죠? 플러스 15%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0%에서 25%는 회복이 되니까 1년 뒤에. 아니면은 저기 뭐지? 네네네, 그렇게 걸어야 돼요. 그렇게 안 걸으면은 그 1년 지났을 때 마이너스 90%여도 간당간당 하기 때문에 미신 상태가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대청을 1850년도 전에 이제 원래는 그 꼼수로 먹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꼼수는 좀 막힌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러시아라든지 다른 좀 땅이 큰 국가들 대청도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있는데 아까 주권 침해 이용해서 그 전쟁이 안 끝나게 해서 이제 파산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이제 막힌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청을 조금씩 갉아먹고 분할시켜서 최종적으로 위신을 깎고 그 다음에 후반부 가면은 대청 생산이나 GDP 그 다음에 군사력을 통한 위신들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깎이고 그 다음에 강대국이 되기 위한 위신 상한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워졌죠. 버전이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청을 피복국화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전히 뭐 좀 후반부긴 하겠지만 열강이 아닌 국가로 플레이해도 충분히 대청을 피보호국화 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탄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